비닐팩 하나 타서 했습니다. 엄청 깎아먹을만 하네. 어우, 수많은 산들. 진짜 주위에 뭐 하나도 없는데 있네요, 적상이. 이번 여행지는 라오스 보케오주에 위치한 많은 여행자들이 태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 회이사이입니다. 풍경 예술이다. 진짜 힘들게 하신다. 아, 트럭 고장나서 물고 넘기는구나. 현재 저는 회이사이로 가는 길이고요. 지금 가는 길에 비가 와서 쉬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는데 앞쪽에 아직 구름 좀 있고 불안해서 그냥 우비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방수 대책으로는 이렇게 비닐팩 하나 타서 했습니다. 동남아 다닐 때 이제 뭐 철물점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시골이라서 그런 데 가서 이거 사셔가지고 대비하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우비 입고 또 출발해 볼게요. 명확하진 않은데 아직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면 여기에 여자아이가 자고 있으면 동네 남자아이들이 와서 좋아하는 여자면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자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죠. 직접적으로 안을 보진 못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봤었어서 근데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체인을 너무 신경 안 썼더니 체인이 늘어나서 수리하러 왔습니다. 돌이랑 장난 아니다. 엄청 깎아먹을만 하네. 오일도 좀 뿌려둘라 해야겠어. 가져오셨네. 오. 동남아 사람들이 발가락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비 오다 그쳤다 벌써 한 4번? 네, 4번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매번 씻어요?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는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고, 대체 오프로드가 몇 번이냐. 그리고 지금 훨씬 나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진짜 오프로드 심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겁니다. 구간 트럭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완전 망가진 도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저는 회이사이로 가는 길이고요. 이게 아마 밴을 타셔도 여기 휴게소에서 아마 머무르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 왔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회이사이 간다고 그때 이쪽으로 왔었어요. 보시면 풍경 멋있죠? 수많은 산들. 이제 한 40km 정도 더 가야 되고요. 중간에 주유소 있으면 기름도 한번 넣어야 됩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라오스어를 좀 쓰시네요. 이제 소수민족 언어, 중국어 그런 언어가 아닌 이제 라오스어를 쓰십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루앙남타에서 회이사이 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엄청 괜찮네요. 중간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공사 구간들도 존재하는데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산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런 방식이 작은 마을들 보셔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는 재미도 있고 아무래도 산을 넘나들다 보니까 풍경이 너무 좋아요. 뒤에 풍경 보이시죠? 이런 풍경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여행 하신다면 이 루트 타시면서 이렇게 풍경 구경하시고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회이사이 국경이 태국 가거나 태국 북부 뭐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쪽으로 갈 때 이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쪽 한 분 오실 거예요, 꼭. 회이사이도 진짜 좋아졌다.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에 다 흙길이었는데.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회이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회이사이를 방문하게 되면 태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이렇게 국경을 넘기 위해서 방문하는 도시인데요.
저도 오토바이 여행 말고 배낭여행을 할 때에는 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이사이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이사이의 경우에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 제가 동남아 오지나 시골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여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 회이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기에는 이번 편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 제가 특별편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회이사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경우 회이사이를 처음 방문했을 때 루앙프라방에서 밤버스를 타고 새벽에 회이사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밥 먹을 시간이 있었지만 좀 너무 먹으면 잠이나 이런 걸 자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안 먹고 그냥 와서 그런지 배가 무척 고팠었는데요. 다행히 새벽 6, 7시쯤에 도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닭죽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하게 닭죽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새벽에 도착하신다면 닭죽 한 그릇을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매우 좋고요. 다만 이때 죽에 돼지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피가 있죠. 그런 돼지피를 굳힌 것을 같이 넣어서 주려고 하시는데요. 이건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은 빼고 둘라고 하시면 빼고 주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이사이에서 가장 먼저 즐겼던 액티비티는 기분 익스피리언스였습니다. 해석하면 긴팔 원숭이 체험이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긴팔 원숭이가 된 것처럼 짚라인을 타고 계속 이동해서 트리하우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숙박을 하는 그런 투어 일정입니다. 저희 경우 세계 테마 기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세계 테마 기행 라오스 편에서 이 기분 익스피리언스를 알게 되었고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체험하면 정말 나에게 깊은 의미가 있겠다,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익스피리언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코스는 1박 2일 트리하우스에 머무는 자이언트 루프 코스입니다. 결제는 달러, 깁, 바트, 유로 등 다양한 걸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원화로는 결제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대부분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222.46달러였습니다. 이걸 원화로 바꿔버리면 약 30만 원, 무려 3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됩니다. 이걸 보고 진짜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많이 올랐구나, 물가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우 한 5년, 6년 전에 즐겼었는데 달러로는 대략 한 150, 160달러 정도를 냈었던 것 같고요. 원화로 하면 약 21, 22 이 정도의 금액으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걸 검색하고 나니까 원래는 이 기분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체험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금액이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것을 체험을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뭐 다른 데 짚라인 같은 경우는 한 5, 6만 원대에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있었던 경험들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기분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영상을 보시게 되고요. 그런 다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희 일행을 데려가기 위한 지프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품으로 모자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디자인이 영 별로긴 한데 정말 이것을 즐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서 짚라인을 타면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는데 기분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 방금 나눠준 모자를 쓰고 짚라인을 타시게 됩니다. 짚라인을 머리 보호 장구 없이 그냥 타시게 되면 짚라인이 대략 한 이 정도 높이에서 타시게 되는데요. 풍경을 감상하시는데 이쪽으로 돌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줄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머리가 만약에 이 줄에 걸리게 되면 워낙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진짜 막
머리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저도 타면서 한 2번 살짝 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자가 보호를 해줘서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탈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가 디자인이 영 구리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잘 챙기셔서 짚라인을 타시면 됩니다. 지프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한 안전교육과 그 다음에 짚라인을 타는 방법, 그 다음에 체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오늘 투어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간식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초반에는 등산을 즐기실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짚라인의 특성상, 원리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등산을 꽤 장시간 하시게 됩니다. 트리하우스까지 총 14개의 짚라인을 타게 되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트리킹이라고 정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또 가다 보면 기름나무가 있는데 그걸 갈아서 가이드가 불쇼를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계속되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체험거리를 더 넣어주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짚라인의 경우 잘 타야지 고생을 덜 하시게 되는데요. 안전교육 때 가이드가 가르쳐준 자세로 짚라인을 타면 짚라인 전체 구간에서 거의 끝까지 가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짚라인을 타고 가다가 한 거의 끝에 전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짚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게 되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줄을 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수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orry. Uh-oh. 물론 거의 끝까지 가면 가이드가 이제 잡아서 끝까지 데려오긴 하는데 좀 이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짚라인을 타다가 뭐 잘못해서 브레이크를 눌러서 중간에나 멈춘다면 가이드가 끝에서 구하러 와주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가이드가 도와주리러 올 겁니다. 총 14번 짚라인을 타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주위 풍경, 영상, 사진을 찍는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내려가는구나 이런 거를 숙지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4번이나 짚라인을 타기 때문에 후반에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사진 촬영하고 할 거 하면서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만 초반부터 좀 풍경이랑 이런 거에 빠져서 자세를 잘못 잡으신다면 진짜 몸이 많이 고생을 하실 거예요. 어느새 트리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루 숙박하게 될 장소고요. 쉬면서 간단하게 간식과 물, 커피를 마시면서 주위의 풍경을 만끽하시면 되고요. 휴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가이드가 놀러 나가자고 부를 겁니다. 짚라인을 타고 밖으로 나가면 집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가이드들이 숙박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가이드들의 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쉬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가이드들이 세팍타크르를 즐기자고 이렇게 제의를 할 텐데요. 그때 함께 즐기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트리하우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해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동떨어져 있는 산이다 보니까 밤이 깊어가면 슬슬 밤안개가 밤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트리하우스의 샤워장입니다. 이때는 워낙 힘들고 지치고 땀도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할 때 정말 개운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찬물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런 동떨어진 전기가 없는 곳에서 그런 편안함을 생각하셨다면 아무래도 그거는 좀 욕심이겠죠. 그래서 샤워는 찬물로만 가능합니다. 점점 어두워지면 가이드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놀러 오는데요.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고 그런 다음 전통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리하우스는 도박장이 됩니다. 이건 장난이고요. 간단하게 카드 게임을 하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 코스 자체가 워낙 좀 힘들고 쉼없이 오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게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안 친했었는데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휴대폰으로도 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리개 값을 수동으로 조정을 해서 찍은 장면이긴 한데요. 이렇게 수많은 별들 속에서 하루 머물 수 있는 그런 트리하우스라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밝고 샤워를 한 다음 짐 정리를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이드 숙소에 있던 강아지가 놀러 나와서 저희를 배웅해 주기도 합니다. 내려올 때는 5번 정도의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내려가면 밑에 집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바로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일행들과 함께 수영을 즐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촬영을 하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복귀한 다음 지프를 타고 기본 익스피리언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워낙 고가의 투어이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투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짚라인들은 한 5, 6만 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그러시면은 다른 짚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사이로 돌아오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기본 익스피리언스 사무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이게 휘발유 오토바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빌린 이유가 메콩강 근처에 왔는데 좀 자세히 안 보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슬로우 보트 선착장이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강 건너편이 태국이고요. 확실히 라오스랑 태국의 좀 발전 속도의 차이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국경이라서 보트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라오스 내륙 쪽으로 가는 물건을 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정신이 없고 저도 이 정도는 만족을 못하겠다 싶어서 좀 더 달려서 시골 마을 안쪽에 있는 메콩강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가만히 세워놓으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 와서 장난도 치고 제주도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아이들 풍선도 만들어 주었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익스피리언스 사무실 맞은편에 보면 사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올라가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면 산 위에, 산이라긴 애매하고요. 작은 동산 위에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태국도 보이고 그다음에 불상 스님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스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라오스의 스님들의 경우는 원해서 스님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스님의 경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를 했는데요. 이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공부가 하고 싶어서 스님이 되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 너무 공부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으시다면 거기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토바이가 있다면 이렇게 크게 둘러서 편안하게 절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려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사이에서 한 3분 벗어났을까요? 벌써 이렇게 시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슬로우 보트 타고 뭐 루앙프라방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막땡 가지까지 가는 건데 진흙밭이었는데 물기 있어가지고 와 완전 바뀌었다. 현재는 헤이사이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목표는 그냥 딱 하나예요.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 쪽에서 봤으니까 라오스 쪽에서 한번 보자. 쉬어가는 의미로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까지만 해볼 생각입니다. 어김없이 오프로드로 들어오네요. 아이 참. 가다 보면 마을도 있고 하면 구경하면 좋죠 뭐. 좋게 생각하자. 이야, 뭐 키우는 거야? 여기 엄청나게 밭이 펼쳐져 있는데 마치 깻잎 같이 생겼어요. 깻잎. 깨 생산하나? 이 느낌이 깻인데? 이 깻잎 맞죠? 느낌이 이 보들보들하고 완전 깻잎인데? 강가 근처라서 이렇게 잘 재배가 되나? 열심히 밭을 캐고 계세요. 이게 완전히 상업적이에요. 보시면 각 라인마다 물 다 들어가고 중국 자본이겠죠. 이 정도 투자하고 한다는 거는. 그냥 밭이 보인다 그러면 다 깨밭이에요. 깨밭. 차도 많이 다니고 트럭도 많이 다니고 경운기도 많이 다니고 깨 공장이에요. 깨 공장. 와. 아니 어떻게 나를 점점 또 숲속으로 이끌고 가냐. 아, 이게 부처님 불상 부서진 거 보러 가는 길인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진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실수했나 싶기도 하고 저 앞인데 방서다. 사바이디 오 있다 오 대박. 온 보람이 있네. 오, 거의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오길 잘했어. 진짜 주위에 뭐 하나도 없는데 있네요. 석상이 보시면 주위가 다 이래요. 어떤 표지판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딱 불상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겠죠? 벽돌들도 저렇게 시멘트인가? 모르겠네. 이게 전문 제가 학자가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처님. 아 좋아. 옛날에 그 크메르 시절에 요런 식으로 벽돌이 있고 덮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네. 아 사원이네. 맞네. 아 뒤에 보니까 알겠네. 네 사원이 맞네요. 아 안에도 무너졌고. 인증샷 싹. 네 부처님 만났습니다. 보는 보람이 있네요. 좋다. 근데 왜 하필 여기다가 이렇게 불상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저쪽이 메콩강 쪽 방향이긴 한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풀이 자라 있어서 요렇게라도 길이 있어야 사람이 다녔구나 하는 길인데 그게 안 되네요. 가는 길에 마을이 있어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골든 트라이앵글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국수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하십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5만 킵 그러길래 원래 국수가 한 2만에서 3만 사이 정도의 가격을 하는데 맛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서 비싼가 보다 그랬는데 태국 바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태국 갈 일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25,000킵이더라고요. 싸오 합한 25,000킵 그렇게 드리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완전 중국인 거리네. 중국인 거리. 클럽도 있고 아무래도 중국 국정이랑 인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중국인들을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 들어가. 去哪里？ 아이 까올리. 哎，这个是什么的呢？说什么话？这个？这就是best China. No, I 까올리. Sabaydi. So I want to see the Golden Triangle. Yes. So I want to go to see here Golden Triangle. Wow. Where are you from?
가올리 코리아. Korea. 응. Oh, yes. We need to report. Report. Yes. 아. If don't have report, we don't allow. 타자 루아. 아, you have the paper and report. Yes. 아. 타자 루아. 골든 트라이앵글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 못 들어가게 막혔어요. 이게 뭔가 영어가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왜 그런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뭔가 이제 뭔가 승인서 같은 게 있어야 되나 봐요.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만 계속 얘기하는데 나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노.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아마 카지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라오스에서 갈 수 없는 곳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참 신기하기도 한 그런 경험이네요. 아까 거기서 막혀서 메콩강이나 보자 싶어서 왔는데 이쪽은 뭐 거의 망한 것 같아요. 뭐가 있긴 한데 망한 것 같습니다. 가는 중에 메콩강이 이뻐서 가다가 상점이 있어서 멈췄어요. 보시면 아침에만 해도 상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안 하나 싶었는데 많이 하시네요. 귤도 팔고 대나무, 사탕수수, 소라 아니야? 여기가 인기 제일 많네. 사바이디. 아주머니들 역시 골라야죠.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ะสบายดีไหมนานลืม 개구쟁이. 사바이디. 저렇게 하면 얼마일까? 저렇게 해서 싸우판인가봐요. 싸우판. 싸우판. 사고 싶어도 제가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발가락. 바이바이. 부끄럼쟁이. 여자. 짝비. 십성비. 아, 가요. 애들 풍선이나 만들어주고 가야겠어요. 애들이 열심히 장사하는데 풍선이나 좀 만들어주고 갈까 합니다. 풍선. 일단 저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올게요. 됐다. I can make 마 덩마이 워짜이 마 덩마이 워짜이. Listen, I can make 마 덩마이 워짜이. What do you want? Ibu chưa nhé. 워짜이. See, I can make 워짜이 덩마이 마. 덩마이. 이렇게. 니 마 덩마이 워짜이. 어? 워짜이. 니. 자. 타이후? 타이후 볼게. 타이후. 격자이. 오. 오케이. 능성 삼. Sao đi tận 애들 이제 다 해줬어요. 저쪽에 좀 큰 애들이 있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 해주고 그래야죠. 다 좀 큰 애들인데 여기도 애기가 있죠. 예.
사바이디. 오, 여기도 해줘야지. You? Are you? Are it's okay? It's okay? Are you? 언니, 오케이. Are you? 다 부끄러워. 자, 능성 땅. 헬로. 씨. 헬로, 씨 카메라. Say 사바이디. 오케이, 바이바이. 껍질.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가볼게요.